네, 이정입니다. 저는 그 남북관계 소설의 소재 선택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 창작에 관심을 쏟아야 할까요?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은 왜 세계 독자들이 주목을 끌기에 용이할까요? 과연 한국 소설가들은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의 창작 요구에 부응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소재 선택에는 어떤 경향을 보일까요? 과연 현 시대의 남북관계사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분단과 냉전이 주도하던 과거를 극복하고 교류와 협력, 화해가 주도하는 현재와 미래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통일 의지를 북돋우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 창작의 장점을 논하고, 다음으로 한국 출판 산업계에서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장편 소설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과 그것들 각각의 선택된 세부 소재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소설가들이 남북관계 소재 소설에 매달려 달라고 독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 자체는 문학적 완성도를 결정하지 않고 그것에 필요한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단지 남북관계 소재를 선택한 소설 창작이 한국 소설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국가와 민족의 통일 의지를 일깨우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을 고려한 권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분단은 주체제가 붕괴된 과도기에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이고 타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쌍방간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형태의 신체제들이 구축되면서 고착되었습니다. 분단체 쌍방은 갈등과 분쟁을 피하지 못하고 단일 국가와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분단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적대적인 관계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단 현상 속에는 전쟁, 이산, 이념, 교류, 탈양 등 독특한 서사가 스며 있습니다. 남북관계 소재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고난한 역사를 자양분으로 하여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 소재를 활용한 창작의 측면에서 장점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관계 소재에는 우리 고유한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영위해온 우리의 삶은 고유성, 희소성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서사가 농밀하게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소재는 우리나라 작가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창작 재료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남북관계 소재는 인간 내면의 가장 심층에 자리한 공감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단의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 삶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답이 내재해 있습니다. 셋째, 남북관계 소재 소설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남북관계 소재야말로 우리만 가진 우리의 고유한 이야기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료로 창작한 소설은 세계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주에서 달았습니다마는 탈북 작가들이 쓴 그 소설은 아니고 수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그 각광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주에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넷째, 남북관계 소재 소설은 남북 통일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비원입니다. 작가가 남북관계 소재를 다룸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대한 통일 의지가 자연스럽게 작품에 투영될 수 있습니다. 또 통일은 북한을 바로하는 데에서 출발한
합니다. 남과 북은 분단 이래 서로 다른 점이 다양해지고 심화되었습니다. 작가가 그 다른 점들을 독자들에게 제시하여 다른 점들끼리 충돌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소설은 어느 정도 출판될까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하는 출판산업 동향을 보면 한국에서 출판되는 연도별 소설의 종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이래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통계를 보면 대략 1년에 대략 7, 8천 종을 출판하는 셈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작가의 장편소설만을 별도로 분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작가의 소설뿐 아니라 외국 작가의 번역소설, 재외교포 작가나 국내 작가의 소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작가가 쓴 남북관계 소설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계량하기 위해서 네이버 책 메뉴에서 북한과 장편 소설을 조합하여 검색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소재 소설은 이 범위 안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된 것이 710건이었습니다. 대략 199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출판된 책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소개 글들을 전수조사해서 남북관계 소재의 장편소설만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남북관계 소재를 다룬 국내 작가의 장편소설 종수는 연간 10종 남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설 전체 출간 종수에 비하면 0.1% 미만의 극히 적은 양입니다. 연도에 따라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유의미한 경향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북관계 소재를 다룬 장편소설들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소재를 택하고 있을까요? 그 추이는 어떨까요? 필자는 분단 76년을 이어온 남북관계사라는 경랑의 정점을 이루어온 사건들을 살펴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키워드 선정을 통해 소재 추이를 파악하는 방법 이외의 보다 좋은 분류 도구를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 작가가 남북관계의 변화, 즉 과거의 한국전쟁에서 미래의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관계의 큰 흐름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작가의 통일의식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는 전쟁, 분쟁, 정치, 사회, 군사, 교류, 탈북, 미래 등 9개로 정했습니다. 앞서 밝힌 바처럼 모집 단위 드는 소설의 종수가 너무 적어 키워드들을 더 세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분하면 소재 선택의 추이를 알기 어려운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소재 분류를 위해 네이버에서 추출된 국내 작가의 장편 소설들의 소재 글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한편이라도 여러 소재가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중복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모집단이 워낙 적어 비교가 구차하지만 작가들은 분쟁, 전쟁, 통일, 미래, 사회, 교류, 탈북, 정치, 군사 순으로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남북관계의 어두운 면을 지향하는 분쟁과 전쟁 소재가 많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밝은 면을 지향하는 통일, 미래, 교류 소재도 꾸준히 증가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소재 소설 창작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가들이 관심 밖에 밀려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쓰려고 해도 북한을 모르므로 창작하기 쉽지 않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현재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가가 의지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 북한 사회를 간접 취재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종수지만 근래 출간되는 장편 소설들의 소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전쟁 문학, 분단 문학에서 통일 문학으로 작가들의 지평이 확대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격으로 갈등해서 화해와 통일로 작가들의 의식세계가 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소재를 취한 작품이 더 많이 나와서 독자들이 통일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고 남북 통일의 밑거름이 되며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 소설이 현재 우리 한국 문학에서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소재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쟁과 분단에서 통일로 작가들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와 통일, 그리고 교류, 미래 등의 키워드들이 점점 더 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수고스러운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 소재의 소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박정근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선생님께서 발표 시간을 조금 줄여주셔가지고요. 시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충분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정 작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제출한 그 발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은 남북 사이의 이념적 차이뿐만 아니라 민족 간 극심한 증오심을 증식시켜서 한국인들의 잠재 의식 속에 적대감이 상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는 전쟁의 상징인 휴전선으로 분단되었고 전쟁을 완전하게 종식시키지 못해 종전선언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단 현상은 세계인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인식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치자들은 안정된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냉전 정책을 강요했고 비민주적인 독재 정치를 이어갔었습니다. 남북의 통치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저항운동도 허락하지 않고 언론과 창작에 대한 철저한 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에 대한 검열은 문인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억압하고 창작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한의 경우 북한과의 통일지향적 작품을 보안법으로 다스림으로써 픽션에 있어서 재현의 범위를 매우 좁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한 작가들은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애두르거나 모호한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수영은 이런 현상을 문학적 설사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남북 분단은 양측의 작가들로 하여금 분단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깊이나 회피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왜소화 또는 기형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정 작가의 발제를 들을 때 약간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적 설사를 거듭해온 남북의 작가들이 분단의 영향으로 전쟁, 이산, 이념, 교류, 탈향의 다양한 서사를 탄생시켰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정 선생은 분단이 작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재들이 분단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일부 수긍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정 작가의 논리대로 분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성이나 희소성, 분단만이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 질문과 답, 고유한 이해기감, 분단으로 인한 소재의 다양성 등은 분단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적의 생각으로는 분단이 나만의 작가들에게 가하고 있던 양측의 작가들에게 가하고 있는 심리적 억압을 상쇄할 만큼 그런 긍정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남북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창작 역할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 작가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분단으로 인한 병적 증후군을 민감하게 체감하여 작품화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작 활동이나 결과물을 남북의 독자로 하여금 통일의 절박성을 깨닫게 하여 통일을 위해 긍정적 연대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정 작가의 발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관점은 그의 연구의 키워드의 선정입니다. 이정 작가는 분단 76년 동안의 남북 관계사를 살피기 위하여 키워드를 전쟁, 분쟁, 정치, 사회, 군사, 교류, 탈북, 미래 등 9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물의 표 2는 남북관계 소재를 다룬 국내 작가의 장편소설 종수는 연간 10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간의 증감에 있어서도 정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남북 작가들이 여전히 보안법 등을 유시한 권력의 부정적 영향에 의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작가께서 제시한 그림 1을 보면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분쟁, 전쟁, 통일, 미래, 사회, 교류, 탈북, 정치, 군사의 순으로 정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것보다 남북 관계의 어두운 면을 재현하는 분쟁과 전쟁 소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 통일 미래 교류 소재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역시 빈약한 미약세를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필자의 관점에서 이정 작가님이 제시한 남북 분단의 긍정적 효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회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남북 작가들은 보안법과 분단의 체제 아래에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안법을 위시한 억압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또한 주체 사상 등의 획일적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작가들이 마음껏 통일을 위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풍부한 자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근 선생님께서 이정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현재 남북관계 소재의 그 작품들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추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간된 것, 발표된 것 이면에 자기 검열이나 억압에 의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지점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토론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정 선생님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 분단이 작가들에게 가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 억압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억압을 창작 역량 또는 창작 의지가 그 심리적 억압을 상쇄할 만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제가 그 상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다만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오니까 그런 그 심리적 억압이
작가의 의식 세계에 반영돼서 그 반작용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작품으로 형상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 분단의 긍정적 효과, 남북 분단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많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제 글에서 또 제 발표에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그런 보안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작가들이 위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적 위축돼서 그 분단에 관한 그 분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관한 작품 쓰기가 꺼려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밤이 몹시 추워서 그 추운 밤의 기억을 한낮에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독재 체제를 지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민주화 과정이 있고 지금은 또 상당히 뭐 민주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작가가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필화 사건을 겪으면서 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작가가 필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화된 또는 뭐 다른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비교적 그 과거의 트라우마는 있을지언정 이제는 그런 쪽에 좀 그 남북도 뭐 이제 교류도 하고 저도 뭐 평양에 그런 교류 시대의 덕분에 저도 평양에 한 7, 8차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렇게 달라진 세계를 반영하는 어떤 글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근 선생님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예. 괜찮습니까? 네. 네, 박정근 선생님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하여튼 그 제가 조정하고 싶은 것은 뭐 우리 이정수 선생님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 그 억압적 요소들이 너무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데 더 오히려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